여러분 240억 원이라는 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손에 쥐어진다면 어떨까요? 인생 역전, 행복 시작, 고생 끝일까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240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가 불과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된 영국의 마이클 캐롤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통계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자의 약 70%가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게 아니었나요? 돈을 줬는데 왜 다시 가난해지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건 월급이 적어서야,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야, 경기가 안 좋아서야. 물론 팩트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죠.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10억을 꽂아드리면 10년 뒤에도 그 10억을 지키거나 불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좀 아픕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새살이 돋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도 못 버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쓰레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 구조 속에 박혀있는 가난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하지만 서민들은 매일 반복하는 가난을 부르는 3가지 치명적 습관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단컨대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난의 회로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내 지갑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라. 저축해라.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월급날 1시간 만에 카드값으로 모든 돈이 빠져나가는 사이버 머니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라고 떠듭니다.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누군가는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결핍의 문제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일종의 질병이고 습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 위에 보이는 소비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물 밑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보상심리, 피해의식, 조급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1위는 바로 이 물밑의 감정 덩어리들을 돈이라는 도구로 파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자본, 즉 나 대신 일하는 일꾼으로 봅니다. 반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위로의 수단으로 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마음의 감옥을 하나씩 부수고 탈출할 겁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못 버리는 것. 바로 보상 심리에 기반한 가짜 치유입니다. 요즘 말로 시발비용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을 때 홧김에 쓰는 돈입니다. 퇴근길 배달 앱을 켭니다. 3만 원짜리 치킨에 맥주. 아, 오늘 부장님한테 깨졌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주말엔 백화점에 갑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야. 라며 50만 원짜리 지갑을 할부로 긁습니다. 마음이 좀 풀리시나요? 네, 결제하는 그 순간 딱 3초간은 짜릿하죠.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건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마취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진통제만 잔뜩 사 먹는 꼴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당장 아픔은 사라지죠. 기분도 몽롱하니 좋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두쿠대된 에리얼리 교수는 이를 감정적 지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인간은 소비를 통해 통제감을 되찾으려 한다는 거죠. 내가 회사에선 노예처럼 일하지만 여기선 돈을 쓰는 주인이야. 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빨간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운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아보니 낡은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벽에 걸린 그림이 촌스러워 보여 그림을 바꿨고 결국 의자, 양탄자까지 서재의 모든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꾸고 나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결국 디드로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드로 효과입니다. 하나의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부르는 연쇄 반응이죠. 우리 삶을 볼까요? 최신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러면 갑자기 폰 케이스도 비싼 걸 사야 할 것 같고 이어폰도 그 브랜드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그냥 있는 옷 입고 해도 되는데 갑자기 폼이 안 난다며 비싼 운동복과 운동화를 세트로 구매합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의 통일성을 맞추려는 심리,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해 내 가치를 올리려는 심리. 이것이 바로 가난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쾌락과 흥분을 담당합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비를 갈망하게 되죠.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반면 통장에 돈이 쌓일 때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이때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 평온함, 지속적인 행복을 줍니다. 부자들은 이 세로토닌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4,5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마시는 걸 라떼 효과라고 하죠. 겨우 커피 한 잔인데 뭐 어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30년을 마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돈을 연수익률 5% 정도의 배당주에만 넣어뒀다고 계산해 보면 복리로 따졌을 때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 1억 원을 마셔서 없애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영수증만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못 버리는 것. 바로 남 탓이라는 달콤한 독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외부 기인이라고 하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심리입니다.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망쳐서,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줘서, 금수저만 잘 사는 더러운 세상이야.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이런 분노와 혐오가 넘쳐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출발선?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욕하면 여러분 통장에 10원이라도 들어옵니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아주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A집단은 코로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멈추게 했고 B집단은 뭘 해도 전기가 멈추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C집단은 전기 충격이 없었죠. 나중에 이 개들을 장애물만 넘으면 전기를 피할 수 있는 상자에 옮겨놨습니다. 어집단과 C집단 개들은 금방 장애물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B집단 개들은 어땠을까요? 전기가 흐르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웅크리고 앉아 고통을 견디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라는 무력감이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며 자포자기하고 그저 세상 탓만 하며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왜 경제적으로 치명적일까요? 남 탓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아야 하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 못한다고 기사님 욕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편하긴 하죠.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목적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가는 대로, 세상이 휩쓸려 가는 대로 끌려갈 뿐입니다. 성공한 부자들, 예를 들어 켈리 최 회장이나 김승호 회장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처음부터 금수저였나요? 켈리 최 회장은 사업 실패로 10억 빚을 지고 파리 생강에 뛰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도 7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세상이 나를 버렸어, 불공평해라고 남 탓만 하고 술이나 마셨다면 지금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통제 소재를 내부로 돌렸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어. 그럼 내가 뭘 고치면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남 탓과 불평은 지대 추구 행위와 비슷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남의 몫을 뺏거나 제도를 탓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죠. 하지만 부자들은 가치 창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욕을 하며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동안 누군가는 그 불공평한 세상의 틈새를 찾아 파고듭니다. 탓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취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가요? 분하신가요? 그 분노를 술자리 안주로 쓰지 말고 나를 바꾸는 연료로 쓰세요. 세상이 거지 같다고요? 그럼 그 거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실력을 키우는 게 유일한 복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못 버리는 습관. 바로 높은 시간 선호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태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시간 선호도가 낮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의 소비를 참아내고 그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능력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야가 초단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반면 부자의 시야는 장기입니다. 10년 뒤 내 자산은? 은퇴 후 내 현금 흐름은? 너무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실 겁니다. 아이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참아내 하나를 더 받습니다. 수십 년 뒤 추적 조사를 해보니 참아낸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연봉, 사회적 지위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할부 결제, 리볼빙 카드론. 이 모든 금융 상품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요?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어른들,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치우는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지세요. 돈은 나중에 내세요. 이것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중한 소득을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이자를 내면서요. 행동 경제학에는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9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 라고 물으면 대부분 지금 90만 원을 택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연 11%의 수익률인 100만 원을 택하는 게 맞지만 인간의 본능은 당장의 확실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이 본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농부와 사냥꾼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냥꾼은 오늘 잡은 짐승을 오늘 다 먹어치웁니다. 내일 사냥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릅니다. 그냥 오늘 배부르면 끝입니다. 농부는 배가 고파도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굶주림을 참아냅니다. 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수확을 얻을 걸 아니까요. MJ 드마코의 베스트셀러부의 추월 차선에서는 사람들을 인도를 걷는 사람, 서행 차선을 달리는 사람,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인도를 걷는 사람이 바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재무 계획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아시죠? 돈만 복리로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습관도 복리로 작용합니다. 매일 맥주 한 캔 마시는 습관, 매일 30분씩 경제 뉴스 대신 연예 기사 보는 습관. 이게 1년, 5년, 10년 쌓이면 가난이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여러분을 깔아뭉개버립니다. 반대로 하루 1만 원을 아끼고 하루 30분 공부하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 이 구간을 낙담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수직 상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지루한 구간을 못 견디고 다시 소비의 쾌락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현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매년 여러분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더운 여름날 얼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은 녹고 있는 얼음을 보며 아 시원하다고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변화 없이 현재의 삶을 유지할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은 줄어듭니다. 몸은 아파오고 병원비는 늘어나죠. 하지만 젊을 때 보상 심리로 돈을 다 써버렸고 남 탓만 하느라 실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용돈 수준일 겁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써주는 곳은 경비직이나 청소직 같은 단순 노무직뿐입니다. 그것마저도 AI나 로봇에게 뺏길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외쳐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립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예고된 통계적 미래입니다. 시나리오 B, 오늘 당장 이것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경우입니다. 처음엔 고통스럽습니다. 친구들이 명품백 살 때 에코백 들어야 하고 남들 오마카세 사진 올릴 때 집밥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부자가 될까? 의심도 들 겁니다. 하지만 3년만 버티세요.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인 금융지능이 트입니다.
남들이 금리가 올라서 죽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현금을 들고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쇼핑하게 됩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그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50대, 60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야기가 좀 무거웠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질병에 걸려 평생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역시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면서도 남 탓하고 사회 탓하며 신세 한탄만 했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내 지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가난은 주머니가 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이다. 보상 심리, 남 탓, 조급함을 버리는 순간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려던 보상 소비를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차라리 빚 갚는 데 쓰거나 단돈 1만 원이라도 우량주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일기장에 적으세요. 나는 오늘 감정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 여러분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버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배달 음식의 유혹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남 탓하는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부의 흐름을 만들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